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다. 도시가 잠든 시간, 아무도 모르게 한 남자가 공항으로 들어간다. 그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다. 그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지만 그가 향하는 목적지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다. 그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는 그를 블랙 요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공식 문서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실패해도 죽어도 국가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치르는 대가. 1.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인가? 블랙 요원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실체를 안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해외에 투입되거나 기업가, 학생, 여행객, 비즈니스맨으로 위장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대부분 공식 요원은 절대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 정보를 빼오거나 적대국 고위층과 비밀리에 접촉하거나 한국인을 탈출시키거나 산업기술을 노리는 스파이를 추적하거나 혹은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 물밑에서 위험한 조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 어디에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은 없다. 그들이 체포되면 국가가 뒤집어 씌워지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블랙 요원은 국가가 가진 마지막 카드이자 동시에 국가가 숨기고 싶은 카드다. 그들의 일은 왜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인가? 블랙 요원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상황 자체의 위험, 다른 하나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위험이다. 정보 수집이 실패하면 구금, 고문, 장기구류, 동맹국이라도 보호받기 어렵다. 적대국이라면 정보원으로 체포된 외국인은 대부분 재판 없이 사라진다. 심지어 아군에게도 문제가 된다. 블랙 요원이 현장에서 발각되면 그의 존재는 국가가 개입했다고 해석된다. 즉시 외교 위기가 된다. 그래서 국가는 그들을 보호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공식적으로는 절대 보호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을 찾을 사람도 없는 상태로 일한다. 이것이 블랙 요원이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이유다. 3. 성공해도 드러나지 않고 실패하면 지워지는 세계. 블랙 요원이 가장 잔인하게 느끼는 것은 성공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들이 큰 공을 세웠을 때 신문 일면에 오르는 것도 아니다. 포상금이나 특진이 단번에 공개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우엔 그조차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그들의 복무는 영웅 서사로 포장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성공은 국정원 내부 몇 명, 정부 고위 관계자 몇 명만 알고 끝난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국가는 그들을 부인한다. 블랙 요원에게는 애도식도 전사자 예우도 없다. 가족도 이유를 듣지 못한다. 사망 이유는 사고나 미확인 상황, 해외 체류 중 술자리 사고처럼 평범한 사건으로 포장된다. 단 하나 남는 것은 나라가 조용히 보내주는 보상금 한 봉투일 뿐이다. 그마저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일을 하는가? 돈 때문인가? 명예 때문인가? 그것도 있다. 하지만 블랙 요원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단단한 무언가로 묶여있다. 이들은 대부분 나라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고, 누군가는 정보 전문가로서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다. 국가의 그늘에서 국가보다 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역사에 이름이 남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블랙 요원이 된다. 위험한 임무에 대한 대가는 존재하는가? 블랙 요원에게 공식적인 영웅식은 없다. 하지만 대가는 존재한다. 첫째, 극비 포상. 국정원에는 비공개 공훈 포상이 있다. 이 공훈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매우 높은 등급으로 인정받는다. 특정 성과는 비공개 급여나 보너스 형태로 지급되기도 한다. 둘째, 신원보호와 가족 보상. 작전 중 위험 상황을 겪은 요원에게는 가족을 위한 경제적 보상, 의료 지원, 은밀한 미래 보장이 제공되기도 한다. 그들의 가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임무 종료 후의 자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블랙 요원 중 일부는 임무 종료 후 기업 보안 임원, 해외 정보 자문, 국가기관 고문 등 매우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직위로 이동한다. 그들의 실력은 어떤 기업, 어떤 정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름 없는 영웅에 대한 내부적 존경. 공식 표창은 없지만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해당 요원과 그 팀이 전설이 된다.
요원들 사이에서 이보다 큰 명예는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대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이 조건이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평생 입 밖에 꺼낼 수 없다. 6. 블랙 요원의 정신적 대가.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블랙 요원이 겪는 가장 큰 대가는 물리적 위험이 아니라 심리적 붕괴 위험이다. 그들은 두 개의 삶을 산다. 하나는 가족 친구 앞에서 보여주는 평범한 자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자신. 이 두 인격이 충돌할 때 요원들은 극심한 고립감을 겪는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떤 기록도 남기지 못한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고독이다. 블랙 요원은 국가를 위해 이 고독을 감수하는 사람들이다. 7. AI 시대에도 그들은 필요한가? 아이러니하게도 AI 시대가 올수록 블랙 요원의 가치는 더 커지고 있다. AI는 정보를 모으고 분석한다. 하지만 신뢰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고 위험 속에서 즉각 판단하는 것은 AI가 절대 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AI가 정보를 장악할수록 인간 요원의 현장 판단력과 위장 능력은 더 중요해진다. 미래의 정보전은 AI 인간 요원의 조합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위장과 가장 위험한 침투는 여전히 인간이 맡는다. 8. 결말. 우리는 그들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지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정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둡고 무서운 단어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온 국민이 모르는 곳에서 국가의 균형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아주 드문 사람들이다. 그들이 받은 상처와 희생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만은 조용히 깊이 전한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었다. 영상 시청해줘서 고맙다. 우리는 계속해서 숨겨진 세계와 세상을 움직이는 그림자 속 이야기들을 진실하게 전해 나갈 것이다.